메일은요,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떤 걸로 보내야 하는지, 어디까지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메일을 쓰는 방법은 가독성이 좋아야 합니다. 메일에 세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신규 메일이 있고요. 답장으로 보내는 메일이 있고 전달 메일이 있습니다. 신규는 내가 내용에 좀 더 집중해서 보내고 싶다 할 때는 새로 작성을 해서 보내는 메일이 좋고요. 그 상대에게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답변만 하는 용도다라고 한다면 답장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이 수월하고, 내가 첨부 메일 같은 첨부 파일을 송부를 해야 한다, 아니면 메일을 재송부해야 한다 하는 상황에선 전달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메일을 쓰는 칸 안에서 개인별이라고 하는 체크사항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꼭 체크하는 편입니다. 여기는 개인적으로 수신자들에게 메일을 전달하는 기능인데요. 대부분 여러 사람에게 메일을 보내야 할 때 이 메일 칸에다가 여러 메일을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받는 사람한테 누구누구 동시에 보내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단체 메일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중하고 좀 더 개별적으로 보여주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개인별을 체크를 하고요. 이러면 이 받는 사람 칸에다가 답장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사람의 메일을 여러 개를 쓰더라도 본인 혼자에게 메일을 보내는 것처럼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별 체크사항을 저는 이용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동시에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을 해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 받는 사람 수신자 칸에 동등한 직위를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참조와 수문 참조가 있는데요. 참조는 해당 내용과 이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의 상사분들을 많이 참조로 넣는 편입니다. 그리고 수문 참조는 수신자, 받는 대표적인 사람에게 숨겨서 보내고 싶을 때 수신 참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이름에는 이제 자동으로 우리 회사나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질 거고요. 제목에도 쓰는 양식이 있는데요. 제일 앞에 대괄호로 소속이나 용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속을 쓰는 편인데요. 내부적으로 메일을 주고받을 때는 그 해당 팀이나 해당 부서로 대괄호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외부로 보낼 때는 회사 명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회사 명칭과 팀 부서가 아니라 용건을 쓰고 싶다 할 경우에는 대괄호 안에 요청이라고 쓴다든지 문의 이런 식으로 용건을, 목적을 쓸 수 있습니다. 제목에는 전체 메일의 내용을 함축시켜서 넣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지막에 요청건, 문의건처럼 제목만 보고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에 상세한 내용인데요. 총 5가지로 단계에 맞춰서 저는 작성하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인사말과 소속과 이름을 쓰고요. 안녕하세요, 홍길동 대표님, 주식회사 휘테커 박다희입니다 라고 사용을 하고, 목적을 한 줄로 먼저 요약을 해서 언급을 합니다. 창업 부트캠프 프로그램 견적서 첨부하여 전달드립니다. 그 밑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요약하는데요. 여기서도 문자와 같이 숫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하셨던 사항 반영하여 송부드리오니 검토 후 금일 오후 5시까지 검토 회신 부탁드립니다. 변동사항 1. 프로그램명 변경 2. 1000단위 이하 절사 반영. 이런 식으로 숫자를 활용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상대가 꼭 이 부분은 체크해줬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굵게 볼드를 치거나 밑줄을 치시는 게 좋고요. 저는 가장 핵심, 이 메일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굵게 볼드를 치고, 이와 관련해서 같이 참고해야 하는 중요 내용은 밑줄을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사항을 마지막에 멘트로 넣어주셔야 하는데, 문의 사항들은 여기로 연락 달라, 아니면 회신을 이쪽으로 해달라, 이러한 사항들을 마지막에 작성한 이후에 제일 밑에는 서명을 넣어야 합니다. 보통은 명함을 넣으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명함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글로 내가 누군지, 어디 소속인지, 연락처가 어떤 것인지를 적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일 업무 노하우도 2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이메일을 전달하기 전에 상사가 있다면 꼭 검토를 받으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첨부 파일 누락도 많이 일어나는 실수거든요. 그래서 첨부 파일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오탈자가 없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휘테커인데 많은 분들이 휘테크라고 오타를 많이 내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되게 신뢰되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처, 거래명, 이름도 다 오타가 없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회의도 나누어 봤는데요. 회의할 때 어떤 걸 기록해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떤 내용까지 적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회의를 기록하는 방법은 누가 어떤 일을 언제까지 이 세 가지를 적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 있고요. 부서와 발언자가 누군지, 그리고 업무가 어떤 것인지, 참고사항이 무엇인지 세 가지 요소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발언한 사람의 이름과 부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땡땡팀의 주디라고 작성하고,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발언한 내용이나 업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같이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취합 업무라고 메모를 해뒀고요. 참고사항은 그 업무를 발언자가 언제까지 하겠다라든지 특별히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의를 하게 되면 나와 상관없는 부서여도 다 내용을 듣고 같이 메모를 해두는 것이 좋아요. 물론 우리 팀끼리만 하는 회의는 괜찮겠지만 다른 부서와 다 같이 하는 전체 회의에서도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른 부서들과 협력해야 하는 순간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팀의 업무 내용도 같이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회의 업무 노하우는요, 회의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해가 가능하도록 적어주셔야 돼요. 따라서 이 회의 메모를 나만 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상사나 다른 팀원이 그 메모를 참고하는 상황이 생길 때도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정확하고 구체적이게 작성을 해주셔야 하고요. 나와 관련되지 않아도 일단 듣고 메모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인데요. 파일을 저장해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디에 저장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파일에 저장하는 방법은요, 제목만 보고도 찾을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급하다 보니까 파일 명칭을 내 마음대로 저장을 해놓거나 아니면 그대로 그냥 다운받아서 저장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갑자기 필요한 순간에 찾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파일도 폴더도 정해져 있는 명칭이 있는데요. 회사마다 정해져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안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일정한 규칙대로 작성을 일관성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밑에 아래 방법처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앞에 연과 월과 일자를 먼저 넣고요. 언더바를 한 이후에 업무와 문서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기획서인지 제안서인지 구분을 해둡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핵심적인 요약, 제목을 쓰는 편이고요. 그 이후에 넘버링을 해둡니다. 그 문서 번호라든지 문서 번호가 따로 없다면 그냥 01, 02처럼 일련 번호를 작성하는 편이고요.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원본도 수정본도 다 저장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제목과 넘버링 사이에 그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작성자가 누군지까지도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파일 업무는 대부분 띄어쓰기를 사용하지 않고요. 언더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더바로 다 표현을 해주시면 좋고 띄어쓰기는 웬만하면 넣지 말고 좀 더러워 보이더라도 언더바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본과 과거 양식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회사 안에 그 서류들이 있다면 그거와 같이 동일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따라서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원본 양식을 따라가되 맨 마지막에 추가적인 참고사항이 있다면 제목 파일에 같이 메모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